안녕하세요. 재한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 재한이 아빠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는 다 강남 아파트겠죠. 30억, 40억 뭐 이런 아파트인데, 현실적으로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없고 가진 거 없는 상황에서 잠실이나 뭐 강남이나 개포나 이런 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건 뭐 지금 세대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갖는데요. 어쨌든 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아파트가 거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 그 절차 아니면 로드맵 이런 걸 좀 한번 제 경험치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고 싶은 아파트하고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를 하는 대상의 아파트는 교육 환경을 사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죠. 수익의 극대화를 생각한다면 제가 살고 싶은 아파트는 교육 환경이 매우 중요하겠죠. 물론 이게 불가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제 아들이 5살이거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커갈 때 이 교육 환경이 매우 중요할 거니까, 어쨌든 자기가 살고 싶은 아파트와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아파트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안점은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는 어떻게 골라야 하는가 라는 내용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하고 같이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주말에 장을 보면서 잠깐 들려서 가족하고 같이 가보거나, 주말에 어디 놀러 갈 때 잠깐 가보거나. 제가 이제 영등포에서 살고 있다가 마포에 살고 있다가 지금 제주도에 와 있는데요. 애기하고 이제 주말에 파주, 뭐 일산 이런 데를 많이 놀러 다닙니다. 스타필드. 가다가 이제 파주 같은 데 가보면 단독이나 아파트 이런 거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중간에 가다가 들려봐요. 여기 어떠냐, 좋으냐, 나쁘냐.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가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집사람도 돈도 없는데 뭐하러 보러 다니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자주 다니다 보면 보는 눈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이런 아파트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요즘 이제 두산그룹이 굉장히 어려운데, 일산의 식사지구에 두산 위브더 제니스인가요? 거기 갔을 때도 느꼈는데 참 좋더라고요, 아파트. 뭐 어쨌든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저는 가족들하고 그런 아파트를 많이 좀 보러 다니는 게 좋겠다. 근데 시간을 따로 낼 수 없으니 뭐 내려서 부동산까지 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파트 주위에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차로 돌아보고, 정 마음에 든다 그러면 부동산에 한번 가서 얼마나 하는지, 매물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정도만 알아봐도 그게 시간이 쌓이면서 노하우가 쌓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고 싶은 곳이 정해졌다고 한다면 한 4번 정도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침에, 평일 아침에 이 출퇴근을 어떻게 하는지 동선을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저녁 때, 그 다음에 주말 아침에, 주말 저녁 때, 이렇게 한 4번 정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굉장히 먼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살고 계시는 곳에서 그 주변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제일 선호하는 아파트,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부터 이렇게 한참 하나씩 늘어나는 것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방식은, 저희 경우에는 일을 하기가 되게 힘들고 그러면 저녁에 제가 가고 싶은 아파트를 가봐요. 밤에 혼자 가서, 물론 그 아파트가 강남은 아닙니다. 저는 저녁 때 혼자 이제 퇴근하다가 이렇게 혼자 가보거든요. 가면 힘들 때마다 이렇게 힘을 많이 얻어요. 내가 저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구나, 저기에 좋은 아파트에 우리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들어가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면 힘을 얻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영등포에
그 대림 아크로타워 스퀘어라고 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주도 프로젝트 끝나면 다시 이제 글로 들어갈 겁니다. 거기서 살다 나왔는데요. 거기도 밤에 제가 자주 가봤습니다. 가서 하여튼 가면 좋더라고요. 자주 가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아파트가 결정이 되잖아요. 결정이 되면 해당 부동산,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가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착오를 하실 수 있는 게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이런 거로 보고 있다. 절대로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이 되게 크고, 그 다음에 아파트 투자라는 게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고, 일생에 몇 번 되지 않는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이 홈페이지나 네이버나 이런 거보다는 인간관계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동산은 여러분들의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수수료를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가 5억이야.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1억 5천 밖에 없어. 다 긁어 먹어봐요. 그럼 3억 5천이 부족하잖아요. 거기에 세금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조건이 나쁜 조건이 아니거든요. 부동산의 입장에서 봤을 땐. 왜냐하면 부동산은 어쨌든 중개를 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당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의 조건을 다 맞춰서 이 물건을 어레인지를 해주니까 네이버나 다음이나 직방이나 이런 걸로만 시세만 파악하는 방식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여유 자금은 이만큼이고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일로 이사를 오고 싶다. 근데 돈은 이 정도로 부족하다. 부족한데 이 부족한 건 일부 대출을 또 뭐 받을 수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부동산하고 계속 상의를 해나가시는 이런 연습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해당 아파트에 부동산을 한 3개 정도 보시고 가실 때 바카스 한 명씩 사가시고 명함도 주시고 명함도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인적 친분 관계를 갖지 않으면 나에 딱 맞는 적절한 아파트를 구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계약서를 쓰고 보통 2달 내지 3달 안에 이걸 다 끝내거든요. 중간에 중도금 내고 이제 마지막 잔금 내면서 이사를 들어가죠. 근데 세상살이가 2달이나 3달 만에 모든 게 끝나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이 6개월 후에 해외를 나가야 돼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디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그러면 계약은 하되 6개월 동안 사시게 하고 그 대신 가격을 일부러 작게 할 수도 있고요. 뭐 방법은 수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호갱노노나 이런 사이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 또 팁을 하나 좀 드리면 부동산에서 급전을 빌려주는 경우도 상상 왕왕 있습니다. 즉 부동산이 항상 자금을 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1억 정도가 부족해요. 근데 여기 꼭 들어가야겠어. 그러면 그런 걸 협의해서 1억 정도를 먼저 빌려주고 소유권 이전하고 이사 다 들어간 다음에 대출 받아서 제2금융권 대출 받을 수도 있으니까 받아서 부동산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던 사례들도 몇 가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국 핵심은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결정을 해라. 그리고 자주 가봐라. 그리고 부동산도 자주 들려봐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아파트에 들어가 계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함께 있다는 것마저 잊은 채 태어날 수
조금씩 가져가고 있어. 이렇게